자, 그러면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장에는 이 앞에는 이제 좀 약간 중금속, 내지는 유효용 물질, 그리고 방사능, 이렇게 좀 큰 주제를 가지고 여기있는데, 이번 여기는 이제 앞에서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해양 오염 물질, 그 밖의 해양 환경에 있어서 큰 관심사, 주제가 되는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한 챕터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해양 오염물 준설하는 이야기도 좀 들어봤을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냥 쓰레기, 해양 쓰레기입니다. 오염물이란 말은. 그다음에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미세 플라스틱. 예전에도 플라스틱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한 챕터 되어 있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면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 이런 곳에서 할 때 보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어민들 피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피해냐?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의 냉각수로 나오는 어떤 뜨거운 물, 온배수라고 합니다. 냉각수 혹은 온배수라고 하는데 그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조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준술입니다. 준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왜 준술을 하느냐? 그냥 육상에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자갈이라든지 모래가 필요합니다. 그걸 갖다가 강에서 그냥 끌고 오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다를 갑니다. 바다에 보면 바다 밑에는 입자가 아주 작은 뻘과 같은 진흙과 같은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어떤 지역을 가면 바다 밑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왕모래,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는 바닷모래를 끌고서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바닷모래, 그래서 해사가 됩니다. 해사. 바다해 모래사자, 그래서 해사 지치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해운 항로에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다 항구가 어디 있냐면은 당연하게 강 하구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 주변에 도시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물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해서 옮기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람은 이동할 수 있는데 어떠한 물자, 벼라든지 쌀이라든지 그 외 야채 이런 것들을 옮기기에는 속도가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한 것보다는 주로 배를 이용해서 많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강 하구에 항이 많이 있습니다. 군산항, 부산항, 광양항, 그 다음에 인천항, 전부 다 보면은 강 끝에 있습니다. 강 끝에. 그죠? 강 하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곳에서는 항구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항구의 단점은 뭐냐면, 강이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육지로부터 저기 수원지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면서 하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어서 바다로 들어오는데, 당연하게 그 강물 속에는 입자가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입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홍수가 내리거나 그러면은 끝내는 흙탕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흙탕물이 흘러나와서 유속이 빠르니까 물 위에 계속 떠 있다가 거기 강 하구로 오면 강 하구는 폭이 넓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낙동강을 가보면 알겠지만, 낙동강이나 한강을 가보면 알겠지만, 저 위에서 상류에서 하류로 올수록 강폭이 넓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다로 오면 강폭이 훨씬 넓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유속이 감소하면서 물 위에 떠 있던 입자들이 끝내는 유속이 감소하니까 깔아앉게 됩니다. 깔아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쌓이겠죠, 그게. 강하구에 퇴적물들이 쌓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삼각주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삼각주가 만들어진다는 말은 뭐냐? 끝내는 그것은 해수면보다도 더 높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군산이나 이런 곳에 가면은, 낙동강에 보면 삼각주 해가지고 그냥 흙물이 쌓여서 해수면보다 더 높아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강 하구에 항이 있다. 그러면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주의적으로 이렇게 항로, 배가 이동하는 곳에 그 길을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준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사, 바닷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준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 항로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뭐 항로에 전혀 관계없이 어떠한 항이 있는데 조그만 어촌항이에요. 어촌항인데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쓰레기라든지 하수 처리가 안 돼 있는 뭐 오염물질들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어떤 항에서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주민들이 당연하게 이거 너무 냄새가 많이 난다. 이거 좀 깨끗하게 해달라. 그러면 국가에서는 국가 돈을 들여서 조사를 실시하고 이쪽 항 밑에 깔려있는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은 너무 오염되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살기에 부적합하다. 그러면 그것을 준설해 줍니다. 다 걷어내어서 다른 곳에 갖다 버려줍니다. 이렇게. 그러한 일을 국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막 강구항만 가더라도 어쩔 때는 강구항 가면 바닷바람 냄새도 나고 바다 냄새도 나고 아주 좋아할지 몰라도 어쩔 때는 뭔가 바다가 썩는 냄새가 나요.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다에서 저 밑에 있는 밑바닥에 쌓여있는 어떤 유기물들이 수온이 높아지면서 미생물 활동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그런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런 곳은 우리 국가에서 직접 주기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항에 대해서는 1년에 몇 군데씩 선정을 해서 국가 돈을 투여해서 그냥 그걸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해양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준수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한 거죠. 그야말로 퇴적물 채굴, 즉 이 세디먼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퇴적물입니다. 바다 밑바닥에 퇴적되어 있는 것, 침적되어 있는 그 모래를 퇴적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채굴하기 위한 겁니다. 그냥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거다. 추출하기 위한 거다. 쉽게 말해서 바다 밑에는 모래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자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거제 몽돌 해수욕장을 들어보셨죠? 어떤 지역에 가면은 해변이 갯벌이 아니고 심지어는 해운대나 송정 해수욕장처럼 모래도 아니고 자갈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럼 어찌 되냐? 그 밑에도 자갈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자갈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찌 되냐? 자갈을 채굴할 거예요. 모래를 채취할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채취하는 것이 있다. 채취해서 그 다음에 간접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건설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콘크리트 생산, 시멘트 만들 때 당연하게 필요하겠죠. 또 여기 보시면 동남아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퇴적물 속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는 그냥 모래, 자갈 이걸 생각하는데 어떤 지역은 땅을 깊게 파가서 광산처럼 땅을 깊게 파고 들어가서 금을 채취하거나 구리나 아연을 채취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그냥 연한 퇴적물 그냥 바닷가에 가서 땅만 파니까 밑에 퇴적물만 파니까 그게 뭐가 있느냐?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이런 것을 갖다 채굴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채굴을 해서 주석은 빼내고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게 있죠. 이렇게. 또 스칸디나비아라는 나라에서는 암석이 있어요. 무게가 얼마냐? 0.2에서 10톤짜리 암석이 그냥 해서 표면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큰 뿔명이니까 그거 몇 개만 끈집어내면은 방파제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파제 짓기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아마 우리나라도 보면 여기 아마 고속도로라든지 시골길 타다 보면 그냥 큰 대리석이라든지 큰 돌멩이를 채취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내는 것이 있어요. 산을 깎고 그다음에 다이너마이트 폭파시켜서 큰 돌멩이 굴러떨어지게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건축자재로 쓰죠. 그래서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닷가에 스칸디나비아 같은 경우는 그냥 바닷가 밑에 그냥 이런 암석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값싼 비용을 들이고 그것을 채굴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산업적인 면에서는 오케이 해양에 있는 거 그대로 들고 와서 사용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채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설이라고 했고 준설하는 방법에는 밭 준설기, 트레일러 준설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면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사실 이 밑에 그림도 나와 있어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다 앵커라 되어 있죠. 앵커를 내립니다. 그 말은 뭐냐? 그냥 배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쭉 백큐을 통해서 쫙 빨아들입니다. 쫙 빨아들이면은 밑에 이렇게 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여기 닷을 내려가지고 고정시키기 때문에 한 위치에서 계속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곳에서 쫙 깊게, 깊이가 대략 20m, 지름이 75m 이렇게 대량으로 빨아들이고 어느 정도 빨아들이면 다시 배가 옮겨가가지고 다시 그 다음 위치에서 또 빨아들이고 그 다음 위치에서 빨아들이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닷 준수기입니다. 그 다음은 트레일러 준수기입니다. 또 그림을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면 배가 지나가는데 밑에 보면 앵커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그냥 배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준술기를 내려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쭉 끌고 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닷 준술기 같은 경우에는 앵커를 내려서 한 위치에서 깊이 20m까지 깊이 20m면 한 5,000분물 좀 6,000분물 되죠. 아주 깊게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아주 깊게. 근데 이런 트레일러 준술기 같은 경우에는 깊게 하지 않고 그냥 표층만 가면서 쭉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트레일러 준술기라. 그래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트레일러 준술기 앞에 그림을 보면 2개짜리였죠. 2개짜리 파이프라인이 있었습니다. 1개짜리 혹은 2개짜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가 이동하면서 배를 끌면서 퇴적물들을 흡수하는 것. 그게 바로 트레일러 준술기입니다. 알겠죠? 닷 준술기와 트레일러 준술기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깊이를 딱 보더라도 깊이가 닷 준술기는 깊이가 20m. 근데 이 트레일러 준술기는 깊이가 20에서 30cm. 폭은 2m.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정도 깊이, 요 정도 깊이에 한 2m 정도. 이렇게 가면서 쫙 끌어내는 겁니다. 앞에 거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프를 딱 담궈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빨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한 70m 폭 직경에 그냥 깊이가 20m까지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필요를 하니까 우리가 모래나 자갈 혹은 안반이 필요하다. 채굴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해양 환경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을까? 그게 제일 문제인 거죠. 자, 보십시오. 한번 여기 보시면 빨아들이면 우리는 필요한 것은 밑에 있는 자갈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것만 빨아들이면 돼요. 빨아들이면 그것만 빨아들이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 강의실이나 집안에 먼지가 떨어져 있으면 모래가 있으면 백큐 청소기를 쭉 하면 모래나 머리카락이나 그것만 다 빨려 들어져. 근데 만약에 그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하게 백큐하면 먼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물까지 다 빨려옵니다. 당연히 여기도 바다 밑순이니까 여기에서 흡수를 쫙 하려다 보면 모래, 자갈 말고도 물도 함께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물이 함께 올라오고 이렇게 몇 분 빨아들이면 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필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물은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이때가 문제입니다. 탁도가 매우 높은 물이 바다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래는 물을 빨아들여서 배 위에 침전되게 만들고 나머지 물은 다시 바다로 흘려보내줍니다. 이럴 때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볼까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이 보이는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바닷물을 빨아들여가지고 보입니까?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위에 올렸어요. 그러면 이게 모래랑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물은 끝내는 모래는 무거우니까 배 위에 깔아앉게 되고 그 다음 물은 옆으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옆으로 사진만 봐도 알겠죠? 이 옆으로 어찌 됩니까? 흙탕물이 막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는 모래의 상당 부분은, 자글이나 모래의 상당 부분은 이 배에 남게 되겠지만, 물은 이 벽을 타고 어느 정도 높이에 있는 벽을 타고 흘러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다에 다시 깔아앉으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어떤 어류의 산란장이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어란, 물고기 알은 그냥 저 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밑에 딱 깔려 있는데 그 위에 이런 모래가 덮여버리면 어찌 될까요?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물고기 알들이 숨을 못 쉬겠죠. 그러면 그 물고기의 군집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우리나라 신문입니다. 바다 밑에서 채취하는 굴재. 쉽게 말해서 이것도 해사, 즉 바다 밑에 있는 모래를 끌어들여서 건축 자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골재,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는 게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지역에서는 채취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채취하지 마라. 우리 지역에서 채취를 자꾸 하니까 피해가 난다. 그래서 어민들이 더 이상 바닷모래 채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주석 공간.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강 밑, 바다, 산 밑에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바로 표층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그럴 때 이 주석 공간은 흡수 준수기, 막 빨아들이는 거, 바케트 준수기. 그냥 이것은 위에 이렇게 가서 크립으로 가서 이렇게 떠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켓. 한번 그림을 보여줄게요. 흡수 준수기. 아까 트릴러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냥 쭉 내려서 그냥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빨아들이는 거. 그 다음, 바켓트는 버켓이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죠? 네, 그랩 같이 생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준수를 많이 했다. 자,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산란과 서식지를 잃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역에 보면 모래나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내가 살기 좋아하는 것은 강 쪽이다. 아니면 평지다, 평야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자연인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막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린란드처럼 아니면은 저기 알라스카처럼 추운 지역을 좋아하는 사람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도 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생물도 어떤 바다 생물은 갯벌을 좋아하지만 어떤 바다 생물은 모래를 좋아하고 어떤 바다 생물은 저 밑에 자갈이 있는 곳을 좋아하는 생물이 다 따로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모래나 자갈을 채취한다. 여기서 채취하고 싶은데 당연히 여기에도 그냥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좋아하는 물고기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맞죠? 당연히 존재하고 이런 물고기는 알을 낳아도 여기에서 알을 낳을 거예요. 여기 알을 낳으면 산란하면 그 난이 수정되어진 수정난이 그냥 밑에 바닥에 깔려 있겠죠. 그죠? 이런 곳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면 어찌 될까요? 아까 같이 저 위에서 바닷모래를 끌어들이고 저 위에서는 모래는 깔아앉히고 나머지 물은 전부 다 밖으로 다시 버리는데 그때 흙탕물이 나와서 흙탕물 속에 있는 모래들이 다시 깔아앉으면서 위층을 덮어버릴 거다. 어란을 덮어버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찌 됩니까? 산란율이 좀 떨어질 거고 산란율이 부하율이 떨어질 거고 서식지를 잃게 된다. 그래서 아마 개체군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를 끼치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없다가 아니고
주고 있다는 게 없다는 거지 피해가 없다는 것을 또 전가할 수도 없어요 사실.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 핀란드 지역에서는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청어의 포용량, 즉 청어에 잡히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모래 채취 과정에서의 알고 봤더니 소음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모래 채취하면 우리 눈에 볼 때는 모래를 채취하면 저 위에서 배에서 모래를 깔아앉히고 흙탕물이 밖에 나와서 흙탕물에 의해서 부유물질에 의해서 아마 물고기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조사에 하면 소음 때문이더라. 그 위에서 계속 웅 하니까 그 소리가 시끄러워서 물고기들이 도망을 가거들더라. 그래서 물고기가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거가대교에서도 사실 우리가 거가대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거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거가대교 건설할 때 그 주변에서 어업 활동하는 어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 활동하는 어민들이 내가 침해를 받았다 해서 재판을 걸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돈을 이렇게 받게 되었다. 그게 나옵니다. 밑에도 보시면 이게 여기 보시면은 당연하게 해양 환경 변화로 어획량 감소가 발생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준솔부의 복구. 자, 그렇다면은 바다 모래나 바다 자갈을 채취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빨리 복구가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다가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래나 자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출했고 그 빈자리는 자연에 의해서 스스로 복구되도록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빨리 복구가 되느냐를 조사했더니 그러니까 유속이 빠른 지역은 빨리 복구가 되지만 유속이 느린 지역은 복구가 매우 느리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닷준설. 닷준설이라는 말은 아까 말했죠. 배가 정체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깊이 20m로 확 깊게 판 겁니다. 그런 것은 조류의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해서 유속이 빠른 것이죠. 그죠? 유속이 빠른 것은 1년 이내. 그렇지만 다른 수역에서는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물의 흐름이 얼마 없다. 그런 적은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복구가 되더라. 갯벌지역 같은 경우는 무려 15년이 걸리더라. 모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빨리 됐는데 갯벌은 더 복구가 느리더라. 자, 그러니까 닷준설, 트레일러 준설. 트레일러는 두께가 한 30cm. 그죠? 폭이 2m. 그러니까는 얇게 좁은 폭으로 쫙 한 겁니다. 그죠? 자, 그런 곳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 도랑은 벌써 4년 후에도 남아있더라. 남아있는데 대신에 그래도 일반적으로 훨씬 얇고 복구도 더 빠르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거죠. 이렇게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그냥 끌고 계속 가기 때문에 이 길이가 엄청 길 겁니다. 엄청 길게 몇 킬로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면적은 넓을지 몰라도 그래도 복구는 더 빠르게 되더라. 자, 동무상의 복구는 어떻게 되느냐 보시면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이렇게 28일 만에 준설전 상태로 회복되다. 빨리 회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빨리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닷준설. 닷준설이라는 말 아까 말했죠? 아주 깊게 20m만큼이나 깊게 준설하는 것. 깊은 운동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은 어찌 되느냐? 나중에 보면 새로운 동물상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하는 빈산수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 그런 겁니다. 근데 준설된 지역에서는 모자이크 형태의 스시가 발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20m, 깊이 20m, 폭 지름 70m로 깊게 파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하고 옆에 있는 지역하고는 살 수 있는 동물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물상이 모자이크 형태, 띄엄띄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더라. 겁니다. 자, 퇴적의 영향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퇴적물 표층에 서식하고 이동성이 있는 동물들, 얘들은 끝내는 다용성 이동해버릴 거예요. 이동하고 영향을 얼마 안 받을 겁니다. 굴을 파서 활동성 있게 서식한 동물들은 영향을 안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준수를 한다 그러면 도망가면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흙탕물에 내려와서 쌓이더라도 어차피 이런 동물들은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뭐가 덮여도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동물들은 당연하게 영향을 받겠죠. 그죠? 네, 이것도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떤 지역에서 준수를 많이 했는데, 준수를 많이 했더니 끝내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삼각피부가 보충되지 못해가지고 좋은 다양성이 감소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 그리고 이쪽 그림 8가지 선도 보면은 어떤 지역은 심지어는 종 다양성과 개체수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볼까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십시오. 아까 보여줬던 그림입니다. 아까 사진이 위에서 찍은 건데 이것은 사진을 갖다가 옆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뽑아가지고 여기 막 칼칼칼칼 넣으면 배 위에서는 이제 모래나 자갈이 깔아 있습니다. 앉으면서 배 바깥으로 이렇게 흙탕물이 막 퍼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은 2교시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